내 남편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 집을 에밀리에게 줄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산 우리 집을 큰아들의 아내에게 주고 싶어 며느리를 일찍 나가게. 법에는 남편이 자기 편이에요. 제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모기지 $1,800는 갚을 수 있어요. 우리 큰아들도 그 편이에요. 글쎄 이 더러운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그럼 당신들 놔두고 셋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마어거리트입니다. 60세 대기업에 고위직에 근무합니다.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남편 조어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이 지을 미래를 생각하며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고 꽤 늙었기 때문에 꽤 쇠퇴했고 다가오는 노년기에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우리 나이를 고려하면 모기지론이 $1,800로 약간 높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돈도 안 내고 대기업 고위직이라 주택담보대출 심사 통과했어요. 조지는 중소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는데 저보다 수입이 적어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쉬웠어요. 힘들어요. 내 수입으로 계속 지불하기 위해 원래는 내 아버지 집이었는데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미안하지만 그 대가로 전부 지불해 주실 수 있니? 생활비에 더 기여할게. 우리가 논의한 결과 이제 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편안함은 인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을 바꾸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즐겁지만 언젠가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내가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전화통화 다니엘은 31살이고 어려서부터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학업과 동아리 활동에 열중하고 있으며 입사 후에도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래서 어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 다니엘이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여자가 정말 흥미롭다. 다니엘이 그녀를 좋아하니 그녀는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만 그녀는 다니엘의 제한된 사랑 경험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데 뭔가 불길한 일이었습니다. 신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소개팅 당일에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 시폰 드레스를 입은 갈색 머리의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에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에 바르고 깨끗하고 좋은 첫인상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아름다운 하얀 치아를 보여주며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니엘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는 모두 미소를 지으면서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조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을 때 그 여자는 괜찮은 것 같아 그의 손을 꼭 잡은 여자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지 레톤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지? 나는 그녀에게 깜짝 놀랐다. 친해지고 본능적으로 돌아다니는 다니엘도 놀랐지만 조지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질투는 안 나.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뭐 하는 거야? 다니엘의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더니 그녀는 당황해서 바로 사과했다. 너무 미안해요. 첫 만남이라 사과하고 빨리 조지의 손을 놔요. 제가 개인적인 경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그게 어떤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이전에 좋은 첫인상을 보면 여전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전 행동은 놀라웠지만 다니엘은 이전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완전히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밀리는 개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녀의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여자 주변에 있고 별로 사교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다가와서 연애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결혼도 고려 중인데 에밀리의 행동으로 다니엘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랍습니다. 제 생각에도 다니엘을 잘 보살펴 주세요. 좋은 사람 결혼을 승인했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몇 주 후에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에밀리아 시어머니 어서 오세요. 테이블을 보니 여기저기 빈 캔과 술병이 널려 있었어요. 둘이서 잘 마셨던 것 같던데 이게 뭐야 왜 없이 술자리를 하는 걸까 싶었어요. 다니엘 궁금해서 퇴근할 때 잘 물어봤어. 우연히 에밀리랑 마주쳤는데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월급 직전이라 현금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녀에게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다니엘도 여기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새로 젖은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니엘과 에밀리의 집에서 마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본 이후로 신혼부부야 다니엘 댄을 찾고 있었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외로웠어. 에밀리가 거기 있다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에밀리 나쁜 건 다니엘이야. 특히 내가 신혼이니까 무시한 거야. 조지는 이 말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를 두드리며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 오 조지, 이게 무슨 장면이야. 불안하다. 헤이 조지, 에밀리는 내 며느리야. 다니엘한테는 옳지 않아. 이러면 안 돼. 조지의 지나친 행동을 꾸짖었다면 아니 화내지 마. 에밀리가 조지를 변호했지. 어이 난 너무 당황해서 하고 싶은 게 많다고는 생각도 못한 채 불쑥 내뱉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목욕할 거예요. 나중에 청소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 도망치듯 옆으로 화장실로 도망간 뒤 다니엘에게 전화해서 일을 방해한 상황을 설명했고 당장 데리러 오겠다고. 에밀리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쁜데도 온다는 걸 생각하면 다니엘은 그녀를 정말 사랑하겠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나는 불쾌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결심했다. 다니엘이 도착하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려고. 목욕을 하다가 생각에 잠겨 꽤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허전한 기분으로 거실로 갔다. 다니엘이 에밀리를 데리러 왔을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을 마시고 있었어. 당신은 여기로 운전했고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마셨다. 다니엘은 취한 것처럼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나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오늘 밤은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남겠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인상이 좋지 않았던 그의 아내도 남게 된다는 뜻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에 솔직히 당황했는데 다니엘이 이미 취했구나. 봐, 너희들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난 안 했어. 에밀리가 피곤해서 계속 머물길 바라. 난 여전히 그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제안했지만 아니 그건 옳지 않을 것 같아. 너도 피곤할 텐데 대신 우리와 함께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다니엘은 여유로운 미소로 말했다. 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에밀리는 갑자기 웃었지만 약간의 악의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당황한 내 상태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상상일 뿐이죠. 나는 단지 오해일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계획은 다음 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에멀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그때 폭풍이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피로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오니 에밀리가 또 있었어. 다니엘은 어디에도 없었어. 절망감은 들었지만 어제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 또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고 나에게 과자를 주었다. 내 나쁜 조지도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속상했지만 그들은 후회하는 것 같았으니 이번에는 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해 그녀가 어색함을 느꼈기 때문에 에밀리는 솔직히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다 충격받았어. 에밀리에게 집을 주면서 나는 거기 서서 어안이 벙벙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에밀리는 마가렛에게 제발 놔둬라. 무슨 일인지 말했어. 혼란스러워. 잠깐만. 에밀리에게 집을 줬을 때 내가 그들과 마주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지는 당신이 항상 왕따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왕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지는 내 항의를 듣지도 않고 입 다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에 올 수 없다고 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울었다. 에밀리가 울자 조지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도 동참하려는 듯이 화를 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엄마는 정말 엉망이야. 내가 거부할수록 그들이 더 화를 냈다. 그리고 에밀리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내가 이혼하는 거야. 이제 나가. 난 그들과 함께 살 거야. 왜? 조지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애초에 에밀리에게 내 집을 줘야 해. 에밀리가 너무 마음이 깊어서라고 말했어. 아프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소중한 집을 에밀리에게 줘서 그에 합당한 피해를 입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에멀리는 결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지적했을 때 그녀는 $1,800의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데니얼의 급여와 고용주에 따라 직함을 다니엘 그 이름으로 바꿀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위 변경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집을 살 수 있다면 소유권 변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어지가 당신이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반박했다는 사실에 은행이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니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계속 울고 있던 에밀리가 마가렛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 말했어요. 제발. 에밀리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혹시 에밀리가 임신한 걸까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면 유산할 수도 있으니 그냥 양보해주세요. 지금 임신 소식을 전하는 건 확실히 스트레스는 임신 중에 제일 필요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고 그 때문에 집을 넘겨주다니 한없이 답답해서 나를 잠시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방에 가서 침실로 가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에밀리에게 끔찍한 짓을 한 걸까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뭔지 알아냈는데 침대에 갈색 머리카락이 있었어. 조지와 나 둘 다 검은 머리야. 갈색일 수는 없어. 머리카락. 잠깐만요. 이게 이전 논쟁 이후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정말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고 제 마음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압도당해서 잠에서 깨어나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밤이었는데 거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니엘과 에밀리가 떠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도 한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에밀리 임신했어요. 조지와 에밀리가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신비한 비난에 동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실에서 나가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에밀리를 뽀뽀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그만해요. 조지 어쩌겠어요. 다니엘과 당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인지. 괜찮아. 그 사람은 술에 취해 기절했고 그녀는 내내 그녀의 방에 있었을 거야. 그녀는 아마도 지금쯤 침대에서 퉁퉁 부은 채 자고 있을 거야. 응, 그게 안타깝군. 갈색 머리가. 에밀리가 역겨웠을 것 같아. 내가 방금 있었던 침대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어. 메스꺼운 그 사람들은 아마 나를 쫓아낸 뒤 다니엘 그 뒤에서 에밀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일 거야. 그들의 불륜에 사용된 내 집벌금. 이 역겨운 집을 치울 텐데 다음 날 아침에 이것을 기억해. 나는 마치 내 침실에서 자다가 현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셋 앞에 나타났다. 더 이상 그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말했을 때 드디어 집을 넘겨줄 건가요? 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두들 웃는 얼굴로 환하게 빛나고 그럼 제목을 바꾸자고요. 대출 평가를 쉽게 통과해야겠어요. 다니엘은 눈에 띄게 신이 났어요. 아마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어요. 슬프지만 계몽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말은 전혀 무시하고 아직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그러다가 이혼 소송과 호칭 변경으로 난잡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쩐지 호칭 변경이 완료되었네요.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고 조지는 조롱했습니다. 나 벌써 나가. 에밀리 아줌마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화가 났지만 어차피 떠나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살던 집을 버리는 것도 슬프지만 그 집도 피델리티에 물들어 더 이상 애착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는 이 이상한 새 인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떠난 지 한 달 정도 기다려보세요. 마침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예전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습니다. 낯선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을래? 내가 왜 당신을 내 집에 들여보내야 하는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지는 나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했습니다. 에밀리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에밀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순조롭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게 너무 혐오스러웠지만 조지가 그 사람에게 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혼하지만 그건 말할 방법이 없어요. 조지의 태도가 짜증나네요.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 중 셋은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의 사진을 펼쳤는데 이 사진은 조지와 그녀가 실제로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혼 두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사진을 얻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니엘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나서
조지가 이 사진으로 무슨 큰 일이냐고 불쑥 말했습니다. 오해. 조지는 여기서 오해가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내려다보고 패배했고 나는 불에 연료를 추가했습니다. 헤이,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다니엘의 얼굴은 치명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아버지와는 절대 불가능해. 시아버지가 자기 무덤을 뽑았는데 자기 무덤을 팠다고 인정했잖아. 넌 그냥 인정했지. 셋이 비명을 지르고 조지와 다니엘이 난투를 벌인 것 같아. 아야, 그 싸움으로 인해 그녀는 배가 경련을 일으키고 싸움은 중단되었고 나는 재빨리 내가 줄곧 그런 말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에밀리를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없애려고 거짓말을 해서 다니엘을 믿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너 다니엘 놀랐어. 농담이야. 그게 무슨 최악이야. 엄마가 아니라 너를 믿었다는 게 믿을 수 없어. 다니엘은 사악한 여자의 말을 듣고 나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니엘이 두 사람에게 소리쳤던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두 사람은 말하기를 꺼렸지만 재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그가 이것을 법정에 가져가야 하는지 말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근데 결혼 축하하러 우리 집에 와서 새로 단장한 아름다운 집을 보고 직접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은 꽤 허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부럽고 인테리어도 꽤 좋네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그녀는 결혼식의 날에 조지에게 축하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퇴근길에 의도적으로 조지를 매복시켜 다니엘을 초대하지 않고 집으로 마셨다. 몇 달 동안 조지는 집에 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와 사랑을 키워왔고 나를 쫓아낼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동거하자고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녀가 잠시 침묵했다가 반응하는 것은 방앗간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엄마, 할머니는 늘 싸우고 계셨고 할머니는 엄마를 괴롭히곤 하셔서 밀릴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집에서 편하게 사는 방법은 시어머니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이미지로 그녀는 자신의 공장과 함께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데려가는 것까지 가고 싶지만 조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지는 사랑에 빠져 그녀를 옆에 두기 위해 그런 짓을 선택했다. 나를 버리고 다니엘이 두 사람이 방금 머리를 숙였다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최악이다. 다니엘은 그 아이가 조지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나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한탄하면서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여자에게 미쳐버렸지만 우리보다 그녀의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고 조지와 재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동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아마도 자녀의 취업을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시켰다고 한다. 할아버지, 내 말은 오늘 아빠가 데리러 오셨나 보네.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고 아이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이혼과 조지와의 재혼에 대해 설명했을 때 더 이상 엄마 친구를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퓨리어스는 조어지에게 화를 냈고 이제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데니얼이 지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모두 그녀 자신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것을 팔고 싶었지만 엄마에게는 너무 잔인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럽게 집에 와서 효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는 나에게 고급 호텔 이용권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그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원래의 부모 자식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관계